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어느덧 13년이 된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그만큼 시댁 식구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처음에는 시댁과의 거리보다 심리적인 거리가 더 크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결혼 전에는 가까이 살면 정이 들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도 있었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적어도 겉으로는 며느리인 저를 자식처럼 아끼고 챙기려 애쓰시는 분들이셨어요. 물론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결혼해서 타인의 가족 속에 녹아드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지내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부모님과 무던히 지내오고 있습니다. 가끔은 시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진하고 조금은 우악스러워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일이 있든 말든 오늘 좀 와봐라 하며 불쑥불쑥 호출하시는 시어머니의 성향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스케줄, 내 계획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한 그 호출이 때론 억지로 달려가는 느낌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니까 저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기곤 합니다. 다행인 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애지중지 예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아기 다루듯 보살펴 주시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돌봐주시니 그런 모습만 보면 괜히 마음이 누그러지고 감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육아에 있어서 시부모님의 존재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도움으로 느껴진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죠. 그런데 시댁에는 저와 동갑인 시동생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같은 해, 같은 나이에 태어난 사람이 저희 시댁에 동생으로 있다는 게 처음엔 좀 어색하기도 했어요. 시동생은 또래였던 동서와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저희는 서로 잘 알지 못했던 사이였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과 시동생네 집이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 필요할 때는 가깝게 왕래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죠. 저도 사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결혼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동서는 워낙 일찍 결혼을 해서 지금은 벌써 20살이 된 아이가 있을 정도예요. 제가 결혼했을 때는 그 조카가 이미 7살이었고 아이가 말을 또박또박 잘해서 그런지 처음 만났을 때 참 낯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 아이가 저를 보며 우리 엄마가 요리 잘한다고 했는데 고모는 요리 잘해요? 라고 묻는데 얼마나 당황했던지 그만큼 조카도 말이 빠르고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이였어요. 신혼 초에 시댁에 가보면 동서가 늘 음식 가방을 들고 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반찬과 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꼭 아이를 위한 음식은 직접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참 유난이다 싶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공들여 음식을 하시는지 아는데 그걸 마다하고 따로 해오는 걸 보니 괜히 어머님 마음도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동서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되었어요. 동서는 원래 체질적으로 건강과 식단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고 특히 아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성격이라는 걸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니 어느 정도 수긍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3살이 조금 넘었을 무렵부터는 동서네 가족과 종종 만나 아이들을 함께 놀게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음식 문제로 갈등이 생긴 적도 있었죠. 어느 날 같이 나들이를 가기로 해서 제가 간편하게 유부초밥을 준비해 갔어요. 아이들 입맛에도 맞고 휴게소에서 간단히 먹기 좋아서였는데 동서는 그걸 보자마자 인상을 확 찌푸리며 이런 건 아이한테 못 먹여요. 나쁜 성분들 많이 들어가요 라고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저는 순간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안하기도 했습니다. 유부초밥이 무슨 독극물도 아니고 그 말투가 너무 날카로워서 속으로는 상처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고는 샌드위치를 꺼내더니 자기 딸이 좋아한다며 그 속에 있는 계란만 쏙 빼먹이고는 남은 빵은 저와 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씁쓸한 마음도 들었지만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꾹 참았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 가족이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후의 일이었어요. 여행 중에 우리 아이가 사촌 누나 생각이 났는지
이거 누나 주면 좋아하겠다 하며 베트남 쌀국수 사발면을 고른 거예요. 어린 마음에 선물해주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이 예뻐서 몇 개를 사가지고 귀국했습니다. 시댁에서 동서를 만났을 때 우리 아이가 기쁜 얼굴로 누나 줘요 하며 건넸는데 동서는 그걸 받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이런 후진국에서 만든 나트륨 덩어리를 어떻게 먹이냐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였는지 모릅니다. 아이 앞에서 그런 말까지 꼭 해야 하나 싶었죠.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해도 어느 정도 눈치도 보고 말의 뉘앙스를 알아듣는 나이인데 말이에요. 반면 그 조카는 참 다르게 행동했어요. 엄마가 그러는 와중에도 고마워 잘 먹을게 하며 웃으며 받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잘한다는 말이 참 맞구나 싶었습니다. 조카가 중학생이었는데도 고운 말씨와 행동이 인상 깊었어요. 그 아이가 도대체 뭘 먹고 자랐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동서가 저렇게까지 예민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 앞에서 어른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동서와 조카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아이들과 뭔가 재미있는 활동을 해보자고 해서 제가 쿠키 만들기를 제안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요리 체험도 많이 하고 간단한 홈베이킹 정도는 엄마와 함께하는 좋은 놀이가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마침 조카도 함께 있다 보니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 기대했죠. 재료는 미리 준비해 두었고 아이들과 함께 계량도 하고 반죽도 만들며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쿠키 재료를 보고는 이런 것도 집에서 해요? 라며 약간 놀란 듯 말하더니 이내 눈을 반짝이며 어머 이거 신기하다 하며 이것저것 가져가더라고요. 밀가루며 버터며 초콜릿칩까지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서 자기가 직접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니 뭐라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재료로 우리 아이들과 저는 조촐하게 쿠키를 구웠어요. 모양은 좀 엉성했지만 아이들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런지 얼마나 정성스럽고 예뻤는지 몰라요. 쿠키가 구워지는 동안 집안에는 고소한 냄새가 퍼졌고 아이들은 들떠서 언제 다 구워져요? 하며 오븐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드디어 쿠키가 다 구워져서 한 조각씩 나눠 먹고 우와 맛있다 하며 즐겁게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동서가 옆으로 와서 한 조각을 집어들더니 냄새를 맡고는 순간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입 먹고는 바로 뱉어버리면서 이거 무슨 석유 맞나요? 진짜 이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곤 자기가 만든 쿠키를 먹으려던 자기 딸의 손에서 제 쿠키를 툭 빼앗아 던져버렸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얼굴에 핏기가 가시는 것 같았어요. 제 아이들이 옆에서 뚫어지게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고 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카 역시 당황한 눈치였지만 다행히 아이답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듯했죠. 그래도 저희 아이가 만든 쿠키를 이렇게까지 대놓고 폄하당한 느낌은 쉽게 잊히지 않더라고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가슴 한쪽은 확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꾹 참고 조카에게 그래도 너희가 만든 거니까 안 먹어도 괜찮아. 가져가서 나중에 구경이라도 하자 하며 쿠키를 예쁘게 비닐봉지에 담아 포장해 주었어요. 조카도 응 고마워요 하며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서와 조카가 돌아가고 나서 집을 정리하다 보니 쓰레기통 옆에 그 봉지가 그대로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먹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렇게 티나게 버리고 간 건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씁쓸했습니다. 동서와 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아이들에게 몹쓸 거나 먹이는 무지한 엄마가 된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열심히 만들고 기뻐하며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여지없이 무시당하고 마치 나쁜 것을 만들어 아이에게 먹이는 엄마가 된 것처럼 취급받는 느낌이 들곤 했어요. 물론 본인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렇다지만 표현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말투와 행동이 자주 상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동서는 명절이나 김장, 제사 같은 시댁의 중요한 일들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김장을 할 때는 늘 우린 김치 안 먹어요 하며 아예 오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있는 조부모님 제사 때도
음식 준비는커녕 제사 지낼 시간에 맞춰서 딱 나타나기만 했습니다. 어머님과 제가 음식을 다 하고 나면 그제야 와서는 시아버지께 인사하고 차례상 앞에 앉는 시기였죠. 처음엔 속이 상했지만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시킬 수도 없지 하며 마음을 눌렀습니다. 사실 김장이라고 해도 시댁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부모님 드실 것, 저희 집에서 먹을 것 정도만 소량으로 하는 거라. 시댁 베란다에서 둘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하면 금방 끝나는 수준이에요.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시아버님께서 요즘 세상에 무슨 큰 차례냐 하시며 간단히 하자고 하시고 대부분은 마트에서 미리 주문한 음식으로 대체하시니까 큰 수고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서가 매번 빠질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을 순 없었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불러서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점점 기대 자체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누군 하고 누군 안 하면 당연히 서운하죠. 하지만 그게 매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덜하고 스트레스도 적고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바꾸지 못할 사람과의 갈등은 굳이 맞서기보다는 나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고 정리하는 쪽이 훨씬 낫다는 걸요.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이 동서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건 결국 이런 작은 배움의 연속이자 마음 다스리기의 반복이 아닌가 싶어요. 신혼 초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는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당연하다는 듯 시댁에 가서 어머님을 도와 일을 하곤 했습니다. 김장을 하거나 제사 준비를 하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정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저로서도 처음 시댁 식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딘가 모르게 시어머니가 저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표정이나 말투에서 직접적인 불편함을 드러내시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저를 편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듯한 그런 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엔 제가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나름대로 더 눈치를 보고 조심하고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는 제가 못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일을 너무 하려 해서 생긴 거라는 걸요. 당시 일을 마친 뒤 식사 시간이나 차를 마시며 쉬는 시간에 아버님은 항상 저를 향해 어휴, 우리 며느리 진짜 일 잘한다. 손이 야무져.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제가 뭐라도 하나 하면 이거 봐, 봐라 며느리가 다 해놨어 하며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이라도 하듯 말씀하셨고요. 처음에는 그런 칭찬이 그저 고마웠고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칭찬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사실 결혼 전에는 친정에서도 집안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날라리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대학 다니면서는 집에도 잘 안 붙어 있었고 아르바이트나 친구 만나는 일에 더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요. 그런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갑자기 시댁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이만큼 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아버님의 칭찬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누군가와의 비교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온 시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 동서와의 비교요. 동서는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거의 오지 않았고 명절이나 제사 준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김장철에도 늘 김치를 안 먹는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 자연스럽게 저와 동서를 비교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불편해하셨던 것도 며느리와 함께 일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어색했던 것도 있겠지만 아마 왜 우리 집 일에 관심 없던 며느리 동서와는 다르게 새 며느리는 너무 적극적이네 하는 마음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던 것도 단순히 제가 일을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서와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아마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더 조심스러워졌고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셨던 건 아닐까요?
물론 그 당시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으로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저런 감정이 쌓이다 보니 저도 동서에 대한 감정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름대로 잘해주고 챙기고 아이에게도 선물 하나라도 더 해주려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이런 마음이 점점 식어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 없고 오히려 내가 준비한 음식은 아이 건강에 안 좋다며 대놓고 무시당하고 아이는 내 아이 앞에서 쿠키를 던져버리고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자연스럽게 안 챙기게 되더라고요. 동서는 늘 자신이 아이에게 유기농, 무첨가, 무방부제 음식을 먹인다고 자랑처럼 말하곤 했어요.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저에게 공유하거나 제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아이한테도 좋더라 한번 먹여봐라며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이한테 먹인다고? 라는 식의 평가로 다가오니까 점점 더 마음이 다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기브앤테이크가 성립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잘해줄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도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젠 동서가 뭘 하든 뭘 먹이든 뭐라고 하든 그냥 넘깁니다. 기대도 하지 않고 감정도 두지 않아요. 그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게 어쩌면 서로에게 가장 건강한 방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바로 그날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대반전이요. 바로 한 달쯤 전이었어요. 시동생네 가족과 시댁에서 함께 모인 날이었는데 저희 가족이 약속이 조금 길어져서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식탁에서 풍겨오는 낯익은 향기가 코끝을 자극하더라고요. 이건 설마? 싶어서 주방 쪽으로 걸어갔는데 글쎄 조카가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신나게요. 정말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조카가? 라면을? 그것도 시댁에서 대놓고? 너무 깜짝 놀라서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너 이런 거 안 먹지 않았어? 하고 묻자 조카가 젓가락을 들고 싱긋 웃으며 이제 먹은 지 꽤 됐어요. 한 2년 됐나?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흥미진진해져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식탁에 앉았어요. 이건 지금 당장 모든 일을 멈추고 들어야 할 이야기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카에게 물었죠. 아니, 너 엄마가 이런 거 절대 못 먹게 했잖아. 몰래 먹는 거야? 그러자 조카가 담담하게 그러나 아주 통쾌하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미 친구들이랑 몰래 사발면 사 먹고 포장마차 떡볶이에 피카츄까지 다 먹었다고요. 그러면서 피카츄를 처음 먹었던 날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입에 넣자마자 몸에 전기가 착 하고 흐르는 줄 알았어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라고 하는데 저 진심으로 웃음 터졌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를 정도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러면서 조카가 이어 말하길 한동안은 학교 끝나고 매일 피카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어서 엄마 몰래 군것질하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고요. 그리고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몰래 사발면도 먹고 콜라도 마시고 군것질도 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쯤부터는 이제는 엄마 앞에서도 대놓고 먹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엄마랑 크게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 본인이 이겼다고요. 이젠 먹고 싶은 건 그냥 먹고 산다고 말하는 그 조카의 표정이 어찌나 당당하고 해맑던지요. 이 상황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는 조카 얘기에 푹 빠져 있었고 조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술술 말하는데 정말 영화 한 장면처럼 재밌었습니다. 더 황당하고 웃긴 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을 동서의 표정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어쩌다 거실과 주방 사이를 오가며 힐끗힐끗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아주 불안에 찬 듯 흔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분 지금 무너지고 계시는구나. 조카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 고2 때부터는 밥보다 군것질을 더 많이 했어요. 진짜예요. 친구들이랑 피자, 햄버거, 떡볶이, 컵라면 엄마 몰래 먹었던 거 생각하면 진짜 끝도 없어요. 그러면서 친구 생일 파티 갔을 때도 엄마가 시켜준 음식만 먹느라 남들 먹는 음식 못 먹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게 너무 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때 그 서러움을 다 풀듯이 불량식품과 군것질로 연명하며 살았다고. 그 말투가 진지하면서도 얼마나 웃긴지 저 진짜 뿜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얘 진짜 나랑 잘 통한다 싶었어요. 더 웃긴 건 그 다음 장면이에요. 조카가 라면을 정말 맛있게 진심을 다해 먹더니 마지막엔 국물까지 들이키며 할머니 콜라 없어요? 하고 외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와 우리 동서 지금 저 뒤에서 넘어지는 거 아니야? 싶어서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짜게 음식을 한다고 아이 건강에 안 좋다며 밥과 국을 따로 싸오고 제 아이가 가져온 유부초밥이나 쿠키에는 인상 쓰며 손도 안 대던 동서였는데요. 그 동서의 자랑스러운 건강식 퀴즈가 지금은 시댁에서 라면, 국물 다 마시고 콜라 찾는 고등학생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가 드디어 인생의 참맛을 아는 나이가 되었구나. 맛있는 거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네. 조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속으로 외쳤죠. 그래, 인생은 이런 거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조카와 진심으로 가까워진 기분이었고 동서가 뿌리 깊게 쌓아온 건강식 고집이 살짝 무너지는 걸 보면서 진심으로 통쾌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이 장면 하나로 저는 지난 세월의 불편함이 조금은 해소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다 안다. 자기 입맛과 행복을 스스로 찾아간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아무튼 그 상황이 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저도 들뜬 마음으로 조카에게 말했어요. 콜라 마시고 싶다며 이모가 사러 나갔다 올까? 그랬더니 조카가 손사래를 치며 아이 괜찮아요. 이 더운데요. 뭘 큰엄마 귀찮잖아요. 치킨 시켜서 드세요. 저는 조금만 먹고 콜라나 마실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찌나 웃기던지요. 그렇게 치킨 얘기를 꺼낸 김에 저는 더 신이 나서 조카에게 슬쩍 물었죠. 그럼 너는 치즈 뿌리오가 좋겠어? 아님 간장치킨으로 갈까? 하면서 살짝 고개를 돌려 거실 쪽에 있는 동서를 슬쩍 쳐다봤어요. 눈빛에 통쾌함을 듬뿍 담아서요. 아니 사실은 거의 대놓고 보란듯이 쳐다봤죠. 동서는 그 순간 저를 째려보더군요. 진하게 깊게 아주 뜨겁게요. 그런데 그 눈빛을 받는 순간 이상하게 제 안에 기묘한 설렘이 올라오더라고요. 마치 고등학생 시절 학교 복도에서 지나가던 잘생긴 남학생과 눈이 마주쳤을 때 느끼던 그 철없는 떨림이랄까요? 그런 남학생과 엉뚱하게도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까? 같은 말도 안 되는 상상에 빠져들곤 했던 그 시절의 설렘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근데 웃긴 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잘생긴 남학생과 결혼도 했고 그와 함께 노년을 보내는 평화로운 전원생활까지 다 그려지고 있었어요. 닭장 하나, 텃밭 하나 있고 같이 운동하신고 아침 산책 다니는 노부부 뭐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동서가 여전히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글생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동서를 바라봤죠. 속으로는 그래 째려봐라. 내가 진짜 지금 너무 통쾌하거든? 하는 기분으로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말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야, 뭘 봐. 이년아. 진짜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아마 그날 동서가 제 속마음을 읽었으면 정신줄 놓았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웃기고 묘하게 유쾌한 순간이었거든요. 치킨이 도착하고 나서 저는 치즈 뿌리오와 간장 반반으로 시켰어요. 우리 가족들과 조카가 식탁에 둘러앉아 다 같이 먹기 시작했는데 그 분위기가 정말 따뜻하고 오랜만에 정말 가족다운 모습이었어요. 조카도 아주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치킨을 집어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동서가 또 잔소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 아까 라면도 먹었잖아. 무슨 또 치킨이야. 그렇게 짠 거 계속 먹으면 안 되지. 예상은 했지만 진짜 또 시작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조카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근데 엄마, 나 요즘 이런 거 먹으니까 아토피도 많이 없어졌어. 그 말의 순간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동서는 말이 없어졌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조카가 어릴 때 아토피가 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가 더더욱 건강식에 집착했던 거겠죠. 그런데 아이 말로는
오히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엄마 몰래 군것질을 하면서부터 아토피 증상이 점점 줄어들었대요. 자기 몸에 맞는 영양소가 더 많아서 그런가? 아무튼 아이는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마도 조카와 우리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서 정말 처음으로 편하게 뭔가를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눴다는 점이었어요. 누나는 그거 좋아해? 아니, 나는 양념치킨이 더 좋아. 넌 그거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어쩐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조카가 뭘 먹을 수 없다고 엄마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나 옆에 있어도 함께 먹는 게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던 사이였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평범한 사촌 남매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나누고 공감하며 식탁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결국 아이는 아이답게 자라는 게 맞는 거다. 그리고 인생은 이렇게 맛있는 걸 누리면서 사는 게 더 건강할 수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날 그 장면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웃겼고 너무 통쾌했고 너무 따뜻했거든요. 유기농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염식도 좋죠. 당연히 몸을 생각한다면 인스턴트보다 자연식 위주로 먹는 게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요. 동서가 그 방향의 식습관을 고집했던 것도 어찌 보면 자녀 건강을 위한 배려였을 테고요. 그 점만 놓고 보면 저는 동서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좋은 걸 권하는 건 잘못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걸 말하는 방식과 태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동서는 늘 나는 이렇게 해. 너희는 왜 이렇게 안 해? 라는 식이었고 그 말투에는 은근한 비난과 비교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본인은 무언가를 아주 깊이 연구하고 철학과 신념을 가진 사람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싶어하는 허세에 가까운 태도였죠. 제가 옆에서 수년간 봐온 결과로는 동서는 음식이나 건강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했다기보다 그냥 유난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말하자면 자신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 유난이 누군가에게는 정보가 아니라 상처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걸 본인은 아마도 끝내 모를 겁니다. 그런 동서에게 저는 10년 넘게 마음속으로 수없이 불편함을 느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꾹 참고 넘어가거나 애써 좋은 쪽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때로는 화도 났고 서운한 적도 많았지만 시댁이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함부로 드러내지 못한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라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그 모든 감정을 쏙 시원하게 되갚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조카가 라면을 먹으며 엄마 몰래 군것질한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풀어놓고 거기다 아토피도 나아졌어요 라는 멘트까지 던졌을 때 저는 정말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거구나.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통쾌할 수가 있나 싶었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조카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제가 10년 넘게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전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복수보다 우아하고 어떤 말보다 통쾌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음이 기다려져요. 다음에 시댁에서 시동생네를 만나게 되면 또 조카랑 뭘 먹을 수 있을까? 어떤 메뉴로 분위기를 띄울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을 보며 저도 웃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자리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기대되고 즐겁기까지 해요. 조카와 나란히 앉아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나누고 유쾌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그 시간 자체가 저에겐 작은 힐링이자 오래 기다린 보상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해요.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웃음 나는 그런 음식 없을까? 물론 그런 음식은 대부분 자극적이기 마련이죠. 라면, 떡볶이, 피자, 치킨 이름만 들어도 침이 고이고 기분이 좋아지는 메뉴들. 하지만 그런 음식을 꺼내기만 해도 동서가 또 저를 째려보겠죠. 그 특유의 말은 하지 않지만 온 얼굴로 불만을 드러내는 그 눈빛. 아마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그 눈빛이 불편한 게 아니라 재미있어졌거든요. 그 째려보는 눈빛조차 이제는 저에겐 일종의 승리의 증표 같달까요. 그래, 또 째려봐. 그럴수록 난 더 유쾌하니까 하는 여유까지 생겼어요. 그러니 다음 힐링 메뉴 추천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저랑 조카가 한 입 먹고 이게 인생이지 하며 웃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다면 이번에도 동서의 표정은 덤으로 따라오겠죠.